오늘 조선 별난사는 태종이 부마들을 만들어 놓고 척결해 외척 제거의 신호탄이 된 이거이의 난입니다. 이거이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관료로 영의정까지 지낸 조선의 정승인데 고려 말 참찬문화부사를 역임했고 조선 건국 후 우산 기상시 평안도 병마도절 제사, 참지문화부사 등 여러 벼슬을 거쳤습니다. 이후 왕자의 난에 개입해 정사공신의 이름을 올렸으며 태종 즉위 후 좌명공신에 올랐는데 아들과 함께 1차, 2차 왕자의 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신 중의 공신입니다. 이거이의 아들 이전은 태조의 적장녀인 경신공주와 결혼했으며 또 다른 아들인 이백강은 태종의 적장녀인 정순공주와 결혼을 해서 태조와 겹사돈 관계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은 이거이에게는 중대한 갈림길이 아닐 수 없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이로서는 아버지 사돈과 아들 사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는데 상황 판단에 뛰어났던 이거이는 아들 사돈 이방원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행히 이성계의 사위 이저도 장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태종 이방원의 노선에 합류해 1, 2차 왕자의 난 이후 공신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백강은 장인의 길이자 아버지의 길인 태종 이방원의 노선에 섰는데 특히 2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을 측근에서 모시며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백강은 다소 거만했던 아버지와 달리 청렴하고 결백하며 온화하고 근면했다고 실록은 적고 있는데 그 덕분에 당시로서는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71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전은 초명이 이백경으로 경자가 정종의 이름 경과 동일해 이저로 바꾸었지만 나중에 이름이 세자 이제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해로 다시 개명을 했습니다. 이거이는 처신에 경솔한 면이 있었지만 이전은 그보다 더 행실이 나빠서 예를 들어 무인정사 이후 이거이와 이전은 죽은 이방번과 이방석의 첩을 얻었는데 이저가 얻은 첩이 이거이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관들은 이것이 할 짓이냐며 탄핵을 했지만 태종이 그대로 넘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정말 많은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케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데 탄핵 내용을 보면 살아난 것이 용한 수준으로 왕실과 혼인관계와 공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정종 때 사병협파 정책이 시행되자 사병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사병협파를 주장한 사람들을 가리켜 한두 놈이 한 덩어리 고기와 같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대간에서는 이거이가 왕실과 인척관계라서 조영무 등만 탄핵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거이의 언행에 분개하여 정종이 받아주지 않았음에도 계속 상소를 올려 이거이의 처벌을 청했습니다. 이후 정종이 이거이 부자를 불러 탄핵의 내용과 같은 말을 했는지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해 이를 불쌍하게 여긴 정종이 이거이를 계림부윤으로 좌천시키고 적당히 봐주었습니다. 당시는 지방행정제도가 안정되지 않아 왕실의 형제들이 각 도를 나눠서 맡았는데 이방원은 강원도와 함경도를, 이방인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이방가는 황해도를, 그리고 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맡았습니다. 해당 도의 군권을 맡은 것은 사실상 그 도에 대한 전권을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아들 이저가 경상도와 전라도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이는 중앙의 군사지도부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니 얼핏 보면 이방원의 권력이나 이거이 부자의 권력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이 보였으나 6개월쯤 후에 이방원은 권근을 앞세워 전격적인 사병혁파를 단행해 한순간에 이거이 부자의 권력 기반이 날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이는 사병혁파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이런 말을 해서 사단이 난 것인데 겨우 화를 면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지방으로 내려가는 행차를 건아하게 해서 탄핵을 받기도 합니다. 이후 태종 때 다시 사건이 터졌는데 조영무에게 태종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 권력에서 밀려날 것 같으니 만만한 상황을 다시 앉히자고 한 것으로 이는 대놓고 영모를 모의한 것입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10월 18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404년명 영락 2년 반역죄로 탄핵된 이거이 이저를 고향인 진주로 내려보내다. 서원 부원군 이거이와 그 아들 상당군 이저에게 명하여 그 고향 진주에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의한 대군 이와 완산군 이천우 등을 불러 밀교하였다. 신사년에 조영무가 나에게 고하기를
신이 이거이의 집에 가니 이거이가 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부귀한 것이 이미 지극하나 종시 보존하기는 옛부터 어려우니 마땅히 일찍이 도모해야 한다. 상왕은 사건을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금상은 아들이 많지만 어찌다 우리들을 연율하겠는가. 마땅히 이를 베어 없애고 상왕을 섬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를 듣고 조영무에게 경계하여 누설하지 말도록 한지 이제 이미 4년이다. 이거이도 이미 늙었고 조영무도 또한 곧 늙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유고하면 이 말은 변별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이거이를 권내에 비밀이 불러 조영무와 대질하여 변명하게 하고 유서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종친 이화와 공신상락 부원군 김사영 등 35인이 예꼴하여 이거이의 말을 변별하여 밝히도록 하고 그 유서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종친 공신삼부 대간에게 명하여 대궐의뜰에 모여 증거하여 듣도록 하였다. 탄핵을 받은 후 태종이 이거이와 조영무를 불러 그러한 일이 있느냐고 묻자 이거이는 눈물을 흘리며 두 아들이 부마이고 저도 과분한 자리에 있는데 어찌 딴 생각 품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영무가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자 조대감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나를 헤아려 하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조영무는 그대가 있고 없음이 내게 무슨 손익이 있겠소. 난 단지 신하간의 의리보다는 군신간의 의리가 중하다고 생각해 말한 것이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점잖게 표현이 됐지만 당신한테 원한은 없지만 주상께서 시키셨소. 미안하게 됐소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이거이는 공신인이 봐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본인의 아들들과 함께 고향인 진주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후에 또 이거이를 죽여야 한다는 대간의 탄핵이 들어왔지만 태종은 무시를 해서 태종 12년인 1412년에 고향에서 죽었는데 이거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영모죄를 넘어 국가전복죄나 내란죄입니다. 왕과 왕자들을 내친다는 것은 왕족 자체를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도전의 죄목인 종친모해죄보다 더욱 막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사형하라고 계속 상소를 올리는데도 끝까지 처벌하지 않은 것을 보면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듯합니다. 물론 태종이 공신들에게는 관대한 면모가 있기에 모를 일인데 양이 파동에서 민무구와 민무질은 유배 후 사형, 형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자에게 넌지시 토로한 민무율과 민무애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거이는 사돈에 불과하지만 민시사형제는 자신의 처남들인데 태종이 이거이에게 천수를 누리게 할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인 태조의 언질도 약간의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이 태조와 만나 이거이 부자의 혐의를 죽음으로 다스릴까 한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자 태조가 그래도 사돈지간의 주상을 도와서 같이 일했던 공신인이 목숨만은 살려줘라고 언질을 하는데 이거이는 무인정사의 주역으로 자기 자식들과 총애하던 신하들을 도륙낸 사돈이었습니다. 태종이 이거이를 진짜 죽이려고 생각했다면 정황 증거가 모호한 발언보다는 1차 왕자의 난 당시 임의로 무한대군을 살해한 죄를 묻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란 당시에만 내가 화가 매우 났지만 전국이 불안하니 참는다고 말했을 뿐 단 한 번도 무한대군 살해에 대한 치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배라도 이거이 부자의 경우는 본관이 있는 고을인데다 당시 재산 규모도 상당할 가능성도 높아 중앙정치 참여 금지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은 아버지와 똑같이 좌명 1등 공신에 들어 의정부좌 찬성까지 올라 사병을 모아 은근히 힘을 과시하며 거만하게 굴다 여러 곳으로 유배당한 끝에 고향에 위리안치되어 울분을 사귀다 52세에 죽습니다. 겸양의 덕이 모자라 스스로 목숨을 재촉한 셈인데 반면 둘째 아들 이백강은 아버지가 유배 갈 때 함께 귀양을 살았지만 장인 태종의 입김으로 부마로 영화를 누리며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백강은 일생 동안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다가 만년에 수록대부 청평이가 되어 궤장을 하사받기도 했는데 문종 1년 70세 나이로 병을 얻어 숨졌습니다. 이백강은 부마치고는 청렴하고 근면한 면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했는데 수라의 딸 하나만 있어 고려 말에 명신 2세의 손자 이계린에게 출가했으며 이계린은 좌천성까지 올랐습니다. 무튼 이거이에 나는 태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외척 제거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태종이 부마들을 만들어 놓고 척결해 외척 제거에 신호탄이 된 이거이의 난이었습니다.